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9월 15일 장 마감 이후고요. 어,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시장 쪽에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조금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카페로 들어오셔서 만약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겠고요. 꼭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나 증시 전망이나 시황, 그리고 강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테마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 이제 목요일 만기일 직전에 제가 아마 한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부터였을 것 같은데 이번 만기일 조금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외국인들 쪽에선 수급의 변화가 조금 나타날 가능성, 시장의 수급 변화도 조금씩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기일 지나고 금요일 별다른 모습 없이 기존의 모습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가 좀 제가 잘못 파악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번 주 들어와서 월, 화, 수 오늘까지 일단 외국인들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매도세는 멈추고 매수 쪽으로 일단 돌아서주는 모습들이 1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계속 지수가 좋아도 제가 아마 무방에서 계속 글 올려드린 거 아마 무방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수가 상승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 전체 수급이 좋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 시장 수급 괜찮다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특정 종목에 이렇게 한정해서 들어오는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삼성전자 매수가 많기는 합니다만 특정 종목에 이렇게 한정돼서 들어오기보다는 일단 우리 시장 조금 다시 그동안 거의 이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비중이 거의 바닥권이었잖아요. 31%대 거의 바닥권이었는데 이제 그 바닥권에서 다시 조금씩 비중을 높여가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아직까지 변수가 하나 남아있긴 하죠. 다음 주 FOMC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변수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테이퍼링은 공식화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테이퍼링 공식화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안에 단기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왜? 기존에 올 한 해 내내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은 좀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만 신흥시장 같은 경우 계속 그에 대한 이 시달림을 좀 받았었고 미국 시장도 사실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 제어당한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은 그 부분에 대한 또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정작 중요한 건 점도표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왜?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이 FOMC 이후에 점도표 나왔던 상황에서 보면 2023년 금리 인상 이건 뭐 지금 당연하게들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이 그동안 조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민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야 이거 테이퍼링 너무 빨리 시작이 되면 금리 인상도 2022년도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총재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제법 있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 우려는 지금 거의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상태에서 2023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2023년도에 2회 인상 원래 기존에 한 번 정도 올릴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 첫 금리 인상이니까 했었는데 2회 이상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살짝 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번 FOMC에서 이제 2024년 상반기께 나오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또 이 2024년 상반기 때 또 1회 이상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2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장이 조금 반응을 좀 할 수는 있어요. 이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다. 지금 당장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다. 만약 2024년도에 금리 인상이 1회 정도, 뭐 그 앞에 뭐 2번, 3번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1회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속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때도 23년도도 지금 예상보다 조금 빨리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데 24년도도 또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빠르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여기에 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번 FOMC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오늘 지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제 지수 괜찮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도 314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장중에 하고 일단은 뭐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윗꼬리를 또 조금 달면서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양봉을 만들어내고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일단 제가 보는 선에서는 요번 주 내일 모레까지 연휴를 앞두고 요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오늘 일단 뭐 개인 물량들 오후장 되면 매도가 나올 물량들이 좀 있었을 테니까 그 물량 외국인들이 위로 올려치면서 받은 게 아니라 밑에서 대놓고 내려 찍는 것만 그냥 받아내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이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 시장의 상황을 보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 상승 종목 수가 320개 정도였는데 하락 종목 수가 530개로 2배 가까이 됐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 수가 530개 정도 됐는데 하락 종목 수가 790개 정도 됐습니다. 이 얘기가 뭐를 의미하느냐면, 생각보다 시장의 체감, 그러니까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0.1% 정도 상승을 했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0.5% 가까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인 지수는 중립이거나 중립 이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는 시장 내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또는 시총이 조금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승이 조금 나오면서 더 많은 시총이 좀 낮거나 하는 더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괜찮은 모습이죠. 일단 뭐 1050포인트까지 또 지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기는 한데요. 글쎄요, 이게 추석 연휴 전까지 여기 도전을 하기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일단 갔다 오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남은 이틀 동안 내일 같은 경우는 오늘만큼 개인들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겠죠. 오히려 매수 물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주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은 이틀 동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본다면 이틀 하루 남겨놓고 상승을 시키는 경우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올려주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일단 강보합 또는 약보합 정도 선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게 되면 오전부터 이제 메타버스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톡스 관련 섹터들도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었고, 그 외에는 오전에는 조금 괜찮았습니다만 오후 들어와서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만한 섹터들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오늘 매수가 상당히 좋았죠. 이제 확실히 조금씩 들어온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제가 아마 이건 4월, 5월 달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5월 정도 전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오늘 일단 뉴스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언급이 한번 나왔는데 괜찮은 우호적인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이 매수의 거의 상당수가 3분의 2가
삼성전자 매수였습니다. 그 외에도 SK 하이닉스, 오늘 그 수주 연기에 대한 어떤 루머가 조금 돌았죠. 뭐 이제 아직까지는 루머 수준입니다.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타격을 좀 받았던 종목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SK 하이닉스 매수세도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셀트리온, 삼성 SDI, 포스코, KB금융 뭐 이런 정도 종목들은 좀 매수세가 괜찮았던 모습이었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LG화학 오늘 매도 제법 있었고요. 카카오뱅크,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LG이노텍, NC소프트 뭐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파라다이스, 시젠, TCK, 대주전자재료, 뉴바이오로직스, 오스템 임플란트, LX세미콘, 리노공업, 아프리카TV, 박셀바이오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요. 반면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제약, 이게 계속 말썽을 좀 피우네요. 그 다음 네페스아크, 아난티, 솔브레인 뭐 이런 종목들은 매도가 조금 표가 좀 나게 매도가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FOMC 전까지는 좁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FOMC 이후에 점도표가 쇼크적인 흐름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흐름만 아니라고 한다면 FOMC 이후에 시장은 조금 점차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호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시장이 조금 안정으로 돌아서게 되면 다시 한번 재부각될 때마다 시장에서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